반갑습니다. 황성훈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세무와 회계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는 여기는 코스모스 회계세무사무소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모두 체험과 관련된 카톡 안내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안내 카톡만 보고는 좀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고 도움 자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업자 대출 많이 받으시죠? 그거랑 관련된 이자 비용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좀 부진해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싶다, 이거에 대한 기한 연장 얘기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 3가지는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지 않아서 발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세금도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한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산세도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고 소명을 하시려면 그 소명 부담까지 같이 지시기 때문에요. 이번에 신고를 하실 때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조금 영세하신 분들은 모두 채움 카톡을 대부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모두 채움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모두 채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다 채워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가 간단하다면 그 모두 채움 안내를 받으신 대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세부 내역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입 비용 내역 이런 거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고했던 내역, 그리고 여러분들 업종에 적용되는 경비율,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들이 신고 및 납부하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절세를 받을 수 있는지 참 친절하죠. 여러분들이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요령도 알려주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이 적용될 세법 개정 내용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출 중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지출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신고 도움 자료는요 여러분들 홈택스 화면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거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 지출하시는 이자도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자 대출이요 여러분들의 영업,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업을 했거나 아니면 좀 노후돼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거나 아니면 기계 설비를 구입을 하시거나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고를 매입하는 게 있다, 재료 같은 거 매입하는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단순 생활비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에 지출을 했거나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면 요즘에 주식이 뜨거우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는 데 썼다,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안 되는 항목들은요 사적 사용이죠. 여러분들의 사적 사용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부담하신 이자 비용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될 거고, 늦게 내셨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셔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용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명해야 되는 부담까지 지게 됩니다. 자, 근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게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꼬리표를 붙이고 쓰는 게 아닌데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국세청에서 알고 그거를 소명을 하라고 요청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용 계좌에다가 받으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당연히 꼬리표를 달아놓고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이랑 정황을 봐요. 예를 들어서 주택 자금 이런 거는 금액도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생활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이자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납부 기한의 연장은 말 그대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거고요. 신고 기한은 지켜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명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 납부를 연장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6월 1일까지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납부 기한만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납부 연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이 부진해서 내가 돈이 정말 없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풍수, 재해, 화재 이런 게 났다, 이런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내가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유가 때문에 난리죠. 이런 유가도 외부적인 경제 충격으로 보기 때문에요. 재해처럼 봐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거를 고려해 보세요. 자, 앞서서 제가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꼭 신고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요즘에 유가 민감 업종 여기에 납부 연장을 인정해 준 경우는 있지만 신고 기한은 연장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반년 전인가요? 그때 플랫폼 정산 지연 이런 것도 납부를 연장을 해줬지만 신고기한을 연장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고기한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해였죠. 코로나 때는 이때는 신고기한도 연장을 해주기는 했어요. 워낙 정신이 없었을 때라 이때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준 사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고기한까지 연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납부기한만 연장이 되는 건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연장 신청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가 그냥 직권으로 이 업종들은 연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권으로 나라에서 기한을 일괄적으로 연장을 해준 건지 이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세 외에 개인지방소득세도 꼭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연장이 적용되는지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납부기한의 연장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분납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좀 모자라다 그렇다면 분납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납부하실 소득세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600만 원을 내셔야 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이번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시고요. 나머지 600만 원의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소득세가 2,000만 원을 넘어간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소득세의 50% 절반을 나중에 분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내시고 절반만 이번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 세금이 매우 복잡하지만 사실 크게 보면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수입 명확하게 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이 전부 반영이 됐는가 비용을 잘 반영해야 여러분들의 세금을 제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잘 반영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공제가 잘 반영이 됐는지 이 공제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증빙을 갖춰서 제출을 해주셔야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공제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 신고 도움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쭉 보시고 거기 유의사항도 잘 써주거든요. 이 유의사항도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잘 신고 납부를 했는가 이것까지 신고해 주시면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실 것 같네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신고가 여러분들의 2025년 수학의 계절이죠. 수학의 계절이고 여러분들이 털 거 털고 낼 거 내고 이런 시기인데 이번 종합소득세까지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지금 2026년이지만 2025년에 마지막 유정회비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2026년을 가고 계시지만요. 저희가 뒤에서 여러분들의 2025년 정리를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카톡이나 밑에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셔도 괜찮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고 재밌어 할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